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기획 리부트 2025. 지방 소멸, 이게 먼 미래일 같지만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절반 가까운 지역에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오늘은 지방이 살아나는 법,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전문가죠.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울민국이다, 뭐 이런 말이 사실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1위 수준이고 국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기형적인 현상,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간단한 통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인구가 반 이상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 본사 같은 경우 70% 이상이 이제 몰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기준으로 거기도 도쿄 메트로폴리탄 예. 같은 경우에 30% 이하,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 이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극단적 쏠림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역사적인 좀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난했던 나라였고요. 예.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 도시 개발이 아주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포항, 구미, 울산, 창원 등등 이제 이런 도시들이 산업 도시로 예. 지정이 돼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 본사라든가 뭐 그러니까 구로 단지 플러스 이제 이런 노력이 있었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옛날에 어떤 그런 제조업도 있었지만 일자리 질이 좋았어요. 이제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로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서울이 거점 위상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국토의 불균형이 굉장히 이렇게 깨지기, 그러니까 강화되기 시작을 했던 게 좀 아시겠지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예. 이때가 서울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울 집중 현상 심각하다 80년대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농촌 인구가 이제 서울로 쏠리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한 통계만 보면 1970년에는 서울 인구가 500만 정도였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근데 88년 올림픽이 있었을 때는 10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게 예. 더블이 된 거예요. 더블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집값이 폭등해요. 거기다가 86, 87, 88, 3조 원까지 있었어요. 우리나라 예. 경제가 완전히 불탔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으로 몰리고 서울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기 신도시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서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가 맞습니다. 예. 5개가 나왔고요. 저희가 1기, 2기, 3기 이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마련하지 않는다라면은 예. 기본적으로 서울 집값은 지금 30억, 40억 평균 될 거예요. 예. 계속 쏠리다 보니까 밖에다가 신도시를 마련하고요. 신도시를 마련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또 직장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깔았던 거예요. 아하.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엮인 하나의 기능적 도시, 예. 하나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수도권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 하나의 원시티 개념이 이제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원시티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꾸 인구와 산업을 지금도 흡수하는 어떤 그런 형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현상인데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 정책이 86년부터 90년 사이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후로 그냥 서울이 계속 커져가지고 저 수도권이 하나의 원시티가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지방은 좀 더 소멸돼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냉정하게 지방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이 위기다 할 때마다 예. 그 지방 소멸 지표 예. 이게 이제 막 그 소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 지방 소멸 보고서를 보면 시군구의 40% 정도는 앞으로 30년 뒤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되고 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라진다는 얘기는 인구가 0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 공간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숫자로 계산한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예. 성장률은 낮아지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위상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지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대한 공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어려워지는 지역, 인구가 정말 희소해지는 지역, 이거를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 갔다가 들은 얘기 중 제일 깜짝 놀란 얘기는 사실은 농촌 지역이나 뭐 어촌 지역의 인구가 준다는 거라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부산이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높은 건물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항구도 발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인구가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 한번 내려가서 거기 이제 택시 기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부산은 노인밖에 없다. 노인과 바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그 우리나라 제2의 도시도 위험한 거예요? 씁쓸한 단어죠. 노인과 바다. 예. 그렇게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청년 인구의 급속한 유출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부산의 일자리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다 수도권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은 예. 청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에. 네. 와. 두 번째 예. 교육적 이유로. 근데 교육적 이유도 잘 들여다보면 일자리랑 또 연관이 되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그 다음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페이가 좀 되는 예.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몰리다 보니까 예. 청년들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한 거죠. 그럼 부산도 점점 뭐 소멸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시 세가 줄어들고 소멸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명백한 현실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정책 뭐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교수님은? 저는 대통령님 말씀하신 얘기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냥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예.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은 있죠. 예.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 예. 논의라든가 어허.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논의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꽤 오래된 논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1차 이전이 있었죠. 그때 예. 한 150 몇 개 공공기관이 예. 여러 혁신 도시들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 도시로 이제 예. 옮겼죠. 근데 아직도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네. 기관들이 많아요. 아마 아직도 안 가고 서울에 남아 있는. 네, 그래서 뭐 2차적으로 이게 연구가 일부는 진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이 아마도 한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기관도 이전시키면서 지역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국토 전체에 대한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예. 우리 국토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아주 큰 그림 중에 정말 기본이 되는 거는 던졌어요. 그게
5극 3특이란 거였죠. 이게 예. 이제 메가시티 전략인 예. 거예요. 예. 근데 5극 3특인데 5극 3특을 놓고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부산도 떠난대요. 일자리가 없대요. 예.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5급 3특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으로 특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렇게 뭔가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좋고 지방의 메가시티 발전시키는 거 다 좋은데 그게 어떻게 국토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중구난방이다,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게 점점 강화될까봐 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거예요. 산업은행 이전한다. 예. 그 다음에 해수부 이전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이제 부산 쪽이죠, 그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부산이 참 적합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예.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무슨 기준이냐, 요번엔 우리 아니냐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풀면서 다음에는 목포다, 다음에는 광주다, 예. 다음에는 부산이, 다음엔 또 부산이고, 다음엔 대구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예. 우리는 여기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 아. 이거는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그림을 가져야 이걸 네. 한 방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이전할 때도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거기에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가 궁극적인 함수에서 목적 함수의 예. 종속 변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은행이나 해수부가 부산에 간다고 할 때 가면 거기서 부산 지역 또 경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걸 기준 놓고 봐야 된다는 정확히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1차 공공기관 이전 그때 예. 굉장한 시도였다라고 봐요. 근데 공공기관 이전한 다음에 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외로워요였어요. 외롭다. 외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어. 혁신 도시에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은 기업이랑 연결돼야 되고요. 예. 또 지자체랑 연결돼서 생태계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게 좀 아쉬웠던 점이죠. 우리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국민연금이 전주 갔잖아요. 그럼 전주에 청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가, 그런 거로 봐야 된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예. 그 네트워크가 전주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가? 그런 좀 원초적 형태. 지역과 시너지를 내서.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기업이랑 연결이 되고 예. 또 전주나 예. 그다음에 전북에 아하. 기여는 또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할 수 있고 이런 뭔가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 국토를 대상으로. 중구난방으로 이건 어디 가고 이건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앵커님 예. 한 방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한 방에 큰 네. 그림을 가지고 한 네. 방 해야지. 이 정권에서 요건 일로 가고 이 정권은 요건 요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큰 그림으로 한 방에 하려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고, 이건 아마 여야를 공이 아마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 총선 때도 좀 그 공약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나 메가시티 맞아요. 특히 이제 부울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저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예. 여기서는 좀 여기에 시청자들 계시니까 예. 좀 오해가 많은 시청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교통 예. 정리를 하고 예. 들어가면요. 메가시티는 어떤 분들은 아유 어디 밖에다가 공용 도시를 또 메가 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농어촌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메가시티는요 초광역권 전략이고요.
이게 공간을 넓게 보자라는 거예요. 음. 예전엔 기초지자체 단위로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단위로 보고 균형 발전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 초광역권 이 메가시티 내에는 큰 거점, 중간 거점, 농어촌 거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농어촌의 작은 거점. 그러니까 농어촌도 같이 끌어안고 있는 개념인 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거점, 중간 거점, 작은 거점을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압축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연계해서 압축되고 연계된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도시처럼 수도권처럼요. 음. 기능하게끔 공간 전략을 짜자라는 게 메가시티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은요. 서울에 붙어 있는 위성 도시라고 하는 뭐 성남, 용인 예를 들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생활권이. 그렇죠. 그럼 부산도 부산 옆에 붙어 있는 예를 들면 양산, 네. 뭐 울주군, 김해. 김해 네. 이런 곳을 부산과 묶어가지고 서울이 그 위성 도시와 같이 기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기능적으로 엮여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용인 사람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분당 사람들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디 서울 사람을 생각해 네. 나 용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 왜냐하면 예. 기능적으로 그냥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 김해 사람들은 김해 사람이에요. 양산 아. 사람들은 양산 사람이에요. 예. 경쟁력이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예. 네트워크로 그냥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거점이 무지하게 강한 공간이에요. 오, 그 그러네요. 공간에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청년들을 끌어모으기가 쉬워요. 혁신 인재들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도 거기에 예. 입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이기 예. 때문에. 예. 우리 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것 자체 저희가 수도권이랑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김해 사람과 양산 사람도 부산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게 하나로 묶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 이 성공의 핵심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계 협력이죠. 예. 지자체가 그러니까 예. 지역으로 가보면은 옆 지자체가 잘 되면은 그 지자체 단체장은 안 되는 구조예요. 다음에 선거에서 옆에 철도가 지나간다든가 도로가 지나가면 뭐 했냐라는 예. 거죠. 예. 예. 우리는 음. 협업하기 굉장히 힘든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깨는 예.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예.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광역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엔 남이었는데 경쟁 상대였는데 우리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우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딱 짜여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교통망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교통망을 예.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노선으로 예. 그 다음에 그냥 조그만 거 말고요. 어허. 크게 깔아서 이게 어떤 네트워크의 덩어리를 가질 수 있도록 예. 뭔가 지역에서 첫 번째 그 음.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연계 협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음.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까는 데 있어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특히 계속 제가 목적 함수의 종속 변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예. 좋은 일자리, 아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거를 놓고 놓고 모든 수단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행정기능 통합으로도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중간 단계에서는 예. 특별자치단체라 그래서 예. 광역적 협력을 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그 첫 출발이 지금 충청권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 지방자치단체라고. 아, 예, 예. 그게 이제 광역연합이에요. 옛날에 부울경에서 음. 노력하고자 했던, 만들고자 했던. 그거는 이제 그 옥상옥으로 뭐 이렇게 뭐 지자체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냥 광역협력 사업 그런 큰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문화 교육 사업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그런 특별지자체에서 하자라는 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도시국가가 될 거예요.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설마 서울국가, 서울공화국 이건 아니죠? 대한민국 자체가 예. 하나의 도시로 기능하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교통의 속도가 발전하는 거를 보면요. 예. 우리나라 도시국가를 염두에 두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중간 과정에서 행정구역 통합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도시국가로
나뉜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5극 3특이잖아요. 예. 이게 공간 전략이죠. 우리 예. 국토를 놓고. 예. 그러면 8개의 큰 광역권이에요. 예. 뭐 일부는 초광역권이 어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광역권, 초광역권 간에 또 네트워크가 연계돼서 또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8개가 4개가 되는 때가 있을 거고요. 예. 그 4개가 2개가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예측은 30년에서 40년 정도 후면요. 예.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충청권의 예. 기능적 권역 거기 그러니까- 또 같이 예. 흡수하는 거고요. 충청권을. 예. 그 다음에 아래 뭐 대경권이라든가 호남권, 그 다음에 제주권이 하나로 묶이는 좀 이원화된. 하지만 이게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하는 예. 도시국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지역 발전 정책을 세우면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거는 조심해야 할 단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예. 균형 발전을 고민할 때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나라에 기초 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으니까 226개가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가 아닌가. 저희가 그 생각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이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대한민국 12% 면적을 가진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통으로 묶이고 있는데 예. 지역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으로 묶인 공간이 지역에도 필요하다라는 예. 거.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는 5극 3특 8개의 공간 단위가 된 거죠. 226개에서. 예. 이제 그런 큰 공간 단위를 바라보고 공간 계획을 세우고 경제 계획을 세우고 예. 지역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너무너무 잘게 지방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너무 잘게 쪼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시는 나누기 거네요. 나누기 예. n을 하다 보면은 저희는 공멸 상태로 가질 수 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필연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방향으로 무조건 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들이 싫어하긴 할 건데 사실은 선거를 뽑히는 사람들이라서 본인 지역구가 없어져서 어쨌든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자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마강래 교수와 함께 지방이 살아나는 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수님 이번에 이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셨다는데 이름하여 베이비 부머 귀향 프로젝트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지역 발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가 예. 정말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니 수도권으로 사람이 쏠린다 그러는데 예. 이걸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니까 특히 40대 말부터 예. 뭐 60대까지 이 인구가 대도시 탈출을 하고 있어요. 오. 근데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감소 위기 지역도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고 해갖고 조금 더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50대 중반에 은퇴를 해요. 그 네. 국민연금 몇 살에 받습니까? 60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5살에 예. 받잖아요. 예. 1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예. 은퇴는 했고 퇴직은 했는데 65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처한 10년간의 인구만 840만이에요. 오. 840만의 인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별로 행복 지수를 계산하면 예. 이분들이 가장 불행한 연령대에 속한 계층이에요. 그대가 또 자녀 결혼하고 막 이래서 목돈 들어갈 날이 시간이 제일 샌드위치죠. 예, 예. 자녀들도 힘들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또 부모님은 또 연로해지시고 또 힘들어지시죠.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본인이 건강하고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예. 지금 은퇴해야 되는 상황이 어허. 된 거죠. 이 불안감은 말도 못하죠. 예. 이분들이 뭔가 지금 인생의 세컨 라운드를 위해서 뭔가 결정을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은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65세 고령 인구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계층이 딱
공백 상태에 있어요. 끼었구나. 예. 낀 세대.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불행한 거예요. 예. 계속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럼 지역에 그렇게 좀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일단은 삼자 연합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결합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LH 등등의 공공기관이 정말 좋은 타운하우스를 정말 싼 가격에 너무나 좋게 단지형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따로 놓고 보면요, 베이비부모 정말 힘들어지는 계층, 중소기업 정말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 산업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잉여화될 가능성이 큰 어떤 그런 또 하나의 그룹, 그다음에 지역도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삼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폭발적 파괴력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딱 그 55세에서 64세 그 10년간의 인구가 840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이주할 필요는 없어요. 수도권만 딱 봐도 한 10% 정도만 이주해도요. 예. 40만 명이에요. 예. 이 40만 명이 이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임팩트는 부동산 관련된 임팩트 예. 첫 번째. 두 수도권에 번째 예. 연금 고갈 시기를 딜레이할 수 있는 임팩트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인구가 빠질 테니까 수도권 집값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렇죠. 이분들이 집 안 팔아도 됩니다. 예. 그 임대 물량이 어허.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기 신도시 만들려고 예. 그 30만 원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예. 30만 원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30만 호를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 젊은 예. 베이비부머가 뺄 수 있다라면 제 생각에 3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날 테니까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납부를 계속하니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이분들이 55세 은퇴를 하고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중소기업에 결합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정부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돌려서 사회적 임금으로 어허. 보충을 해준다면은 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300만 원 정도가 그걸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기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고 낙향하는 데 있어서 요건 필요한 게 두 가지 하나 일자리일 거고. 그렇죠. 일자리죠. 예. 이분들이 연령별로 보면 돈이 제일 많은 세대인데 예. 이분들이 리스크가 있어요. 본인들이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어. 그리고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 이분들 주머니에 4억 5억이 있어도 돈 못 써요. 오래 살까 봐. 예. 네, 대비가 되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예. 하지만 굉장히 많이 벌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명함 팔 수 있는 거. 이 명함은 자존감이랑 관련이 돼요. 사회적 유용성.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보충을 해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택. 이분들의 로망. 나는 예. 자연인이다가 계속 그러니까 베스트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예? 예. 나는 자연인이다. 예. 이게 엄청난 로망입니다. 그래서 예.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단지형 타운하우스. 예. 요거는 LH에서 시스템이 있어요. 한 25만 원 정도면은 예. 한 20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외지인들이 모여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러면 주거랑 기본적으로 직업, 일자리. 일자리. 요거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또 나머지 하나. 문화, 의료 이런 인프라요? 네, 중요합니다. 예. 의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 로그를 축적하는 주치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확보가 되겠죠. 예. 그러면 저는 베이비부머 지금 짐 싸고 있는 베이비부머만 15% 정도예요. 저희가 20% 정도를 고민을 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딱 고령 인구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10년 인구만 수도권에서만 80만 정도예요. 엄청난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가 예. 이 덩어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이게 청년 세대 정책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예. 어떤 그런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교수님. 이 청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이 유출되고 있다. 앞서 이제 저 부산에서 노인과 바다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이 청년 유출 문제 이거에 대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기본적으로 뭐 문화라든가 문화적 노력,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치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가끔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예. 좋은 일자리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예.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어허. 거예요. 그게 예. 없으면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일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제약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 더 웨이팅을 둬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면 어느 부분일까? 일단은 일자리 부분 제일 중요하고요. 일자리가 생기면 문화도 자연스럽게 또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생기죠. 근데 문화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먼저 신경 쓴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죠, 당연히. 근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를 예.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닌데 원띵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허. 원띵이라는 책은 모든 사안은 복잡해 보이고 대안들이 많지만 예.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대안이 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대안들이 노력이 좀 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김태현의 정치쇼 리부트 2025에서 드리는 공식 질문입니다.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리부트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한마디로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될까요? 네. 지방 문제는 수도권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문제는 청년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가요, 지방으로 가려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먼저 이주한 베이비 부머가 청년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순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진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부트 2025 지금까지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광래 교수와 함께 지역발전 과제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